안녕하세요. 일요시사 라디오 썰의마을의 DJ 김소정. 와, 서로 멘트 역시 많이 좋아. 다시. 좋아요. 안녕하세요. 일요시사 라디오 썰의마을 DJ 김소정. 권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정정. 맞아요. 요즘 헬스장이 다시 오픈을 맞아. 해서 운동하세요? 저도 요새 헬스장 다니는데 오 진짜요? 네, 방역에 좀 신경 쓰는 헬스장이라서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오늘의 메인 주제로 들어가서 최근 개그맨 안상태 씨나 이휘재 씨, 이정수 씨까지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화두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늘어난 탓이 있는데 혹시 층간소음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층간소음은 아니고 벽간소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저희 집이 그 방음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화장실 쪽은 어쩔 수 없이 그 환풍기 때문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진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년 내내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동생이랑 제가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옆집 샤워 시간 되니까 이 노래였구나라고. 어떤 노래였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고음이 인상적인 그런 노래였는데 노래 제목은 모르겠고 그거를 1년 내내 진짜 열심히 불러요. 노래대회 나가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봐요. 제가 계속 감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래 열창하시는 분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나눠주시죠. 서면으로도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 옆집 사는 자매 언니고요. 서면으로는 답장이 없으셨지만 노래 굉장히 잘 듣고 있고 근데 사실 1년 전보다 많이 발전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음 처리가 굉장히 깔끔해지신 점이 저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약간 저음이나 속삭이는 듯한 그 요즘 유행하는 멈블 랩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저는 오히려 샤워 시간이 서로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그 와중에 또 발전했어. 도현님은 층간소음 경험하신 적 있을까요? 층간소음하고 벽간소음을 저 구분을 못했었고 저는 무조건 다 층간소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윗집 네. 가서 다 윗집 가서 이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고 그래갖고 요새 진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저희 벽간소음을 책임져 주신 분 덕분에 저희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다른 층 분들은 그 게임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쿵쿵쿵 이렇게 하고 근데 좀 잘 안 되면 욕설도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니라고 저희 둘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저스트 댄스 추신다고 하셨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저희는 당연히 매트 깔고 알고요. 근데 저스트 댄스는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팔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저스트 댄스 월드 랭킹 37.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그러면 도현님은 민원 받으신 적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있어요? 노래 부르갖고 이제 고통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제공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잠시 혼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학교 수업으로 노래 수업이 있었어요. 노래 연습하냐고 그 노래를 열심히 노래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옆집에서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문을 딱 열려고 하니까 거기에 딱 종이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노래 연습 중이신가 봐요. 제발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몇 호라고까지 다 적어주셔갖고 제가 가갖고 이제 소정의 선물과 함께 이렇게 드린 적이 있죠. 시끄러운 것도 있는데 같은 노래를 계속 듣는 것도 되게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한 말씀 영상 편지 한번. 네, 제가 지금 이 순간 불렀던 옆집 남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운 거 고르셨네요, 되게. 잠시 교수님한테도 편지 나눠도 되나요? 교수님, 제가 옆집 분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열심히 노래 연습했는데 삐뿔 주셨더라고요. 근데 삐뿔이면 잘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면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그냥 여자 사람입니다. 저희 윗집에는 5살, 7살 정도 되는 남자 여자아이가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집 애들 뜀박질 때문에 이사하고 나서 3년 넘게 고통받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목 그대로 층간소음을 몇 시부터 이해해줘야 하는지 다른 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윗집 애들은 일찍 일어나는지 보통 아침 7시 반부터 뜀박질을 합니다. 가끔은 6시 반부터도 뜀니다. 물론 애들이 있는 집이고 아파트라는 공동 입주 공간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소음은 감수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아침부터 뛰는 게 부모가 제지할 일이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아침 7시 30분은 애들이 뛰기에 이른 시간 아닌가요? 애들이 뛰면 저와 제 여동생이 잠에서 깹니다. 윗집의 애들은 방이 어느 방인지 애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가는지도 다 들려요. 제 여동생은 고등학생이라 학기 중인 그때 좀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오전 10시 전후로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아침 7시 반이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출근하실 시간이라서 남들은 출근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제가 참아야 한다는데 층간소음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라이프타임에 맞춰 이해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7시 반은 솔직히 애들이 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기준에만 그런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지 오전 7시 50분만 되면 피아노도 치더라고요. 떴다 비행기 8마디를 무한으로 반복합니다. 다 틀려가면서. 근데 약간 그 층간소음 발생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 소리에 귀가 밝아서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잠이 확 깨는데 제가 왜 걔들 때문에 잠에서 깨야 하는지 만성 피로가 심한 날에는 화가 치밉니다. 8시 반 즈음부터 30-40분 동안 화장실에서 손빨래하면서 방망이질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낮 시간은 제가 집에 없고 밤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피아노 연주나 아이들이 뜀박질을 조심해야 하는 시간대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들로 인한 층간소음을 이 집에서 처음 겪어봐서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혼을 담아주세요. 글쓴이님이 진짜 정말 고통스럽다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저도 층간소음의 제공자였었기 때문에 이 사연만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아이들이 참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로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피아노를 아침부터 치는 건 부모님도 힘드실 텐데 이 정도는 좀 제지해야 되지 않나. 뭐 뛰는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는데 피아노 치는 거는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궁금한 점은 이 유발하는 집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소정님도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편지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효과는 있으셨어요? 한 일주일간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시작이 네, 되셔가지고 그렇죠. 약간 근데 사실은 한 번은 그런 적은 있어요. 저희 집에 스피커가 있는데 한 번은 너무 조금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일부러 화장실에 스피커 틀어놓은 적은 진짜 한 번 있어요. 진짜 그 층간소음 방해 노래가 있잖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아 그런 거 알았으면 저도 스피커로 그 노래를 틀 텐데 이 사연의 층간소음을 몇 시까지 이해해야 될까 메인 질문이었습니다. 아 맞아. 저희가 길을 잃어서 저희는 어렸을 때 집에서 약간 법칙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똑같이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피아노를 열심히 쳐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딱 밤 9시까지만 쳐라. 이게 저희 집 법칙이었어요. 9시 너무 길지 않나요? 늦은 시간.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퇴근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잖아요. 7시서부터는 이제 조용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잠에 든 시간을 10시, 11시로 측정을 해서 그 저녁을 먹고 한 2시간여 동안은 다들 여가 활동을 할 거라고 저희끼리 이렇게 가족 회의를 해서 정한 결과거든요.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이 주인집이었거든요.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였는데 주인집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봐주신 것 같기도 해요. 건물주 역시 그래서 봐주실 게 아니니까 커서 갑자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문득.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제가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이해하지마 가서 그냥 문자 발로 차고 내려와. 오. 이거 가장 마음에 드네요. 소정님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럴게요. 네.
윗윗집으로 이사 가는 걸 추천드린다는 의견도 있네요. 그리고 또 저처럼 장문에 쪽지를 써서 항의하시고 주의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애들이 아침 일찍부터는 좀 너무한 듯. 이게 좀 저랑 비슷한 의견 같아요. 요거 한 일주일 갑니다. 효과는 짧지만 그래도 바로 즉각적인 효과는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게 서면으로 이렇게 궁서체 추천드립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는 집 안 겪어봤음 말 안 나옴. 우두두두두두두. 처음엔 윗집 소리인가 싶어서 가보니 아랫집 소음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우면 윗집까지 퍼지겠음. 애들 뛰고 깍깍거리고 저녁 늦게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데 애들 엄마라는 사람은 애니까 이해 좀 하며 싸구려 케이크 하나 주고 이해해달라는데 안 먹는다 하고 조용히 해달라니 낮은 애들 집에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나도 낮엔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야간 작업 후에 잠도 자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낮이고 밤이고 공동주택에선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대분한테 옹호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생활 패턴이 다른 글쓴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애들 유치원 보낸 시간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고 밤에는 괜찮은 거면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납득이 되긴 하네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물론 쿵쿵 힘들지만 그래도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사는 아파트인데 진짜 무너질 것처럼 뛰는 거 아니면 서로 이해해주고 살아야죠. 그거 싫으면 주택 가는 거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9시까진 참아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참는 편입니다. 7시에서 9시까지 국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7시에서 9시 사이를 정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전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는데 피해자였을 때 저도 한번 강목을 사갖고 한번 한번 때려본 적은 있었어요. 강목을 네. 따로 낱개로 구매도 할 수 네. 있어요. 오. 그래갖고 사람을 때린 건 아니죠? 사람 절대 때리지 않아. 천장 때린 네, 거. 천장 이제 어딜 때렸는지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또 혼자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제가 약간 그 요즘 진지충이란 말 써도 되나? 충실할 자의 충자 진지충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충실 벌레가 아니고요. 막 요즘 인분 테러 사건도 있고 그 기사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안에는 거의 다 약간 건설 쪽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어딜 가든 이렇게 친척분 아버지나 삼촌분들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이쪽 벽은 뭐 잘 만들었다, 뭐 꽉 차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옛날에는 좀 서로 이해해주는 분위기도 많았던 것도 크지만 옛날 아파트들 보면 벽도 진짜 두꺼워요. 콘크리트가 완전 다 꽉 차 있고 이 위아래로 공간도 되게 넓어가지고 좀 층간소음이 적었다고는 들었는데 요즘 생기는 아파트들은 좀 더 좀 가벼운 재질의 벽이나 그런 재질을 써가지고 잘 울리고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 간에 막 이렇게 강목을 사서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건설 허가를 내줄 때 벽 두께나 뭐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마무리를 제가 또 무겁게 해버렸네요.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보러 다니면서 이제 기준이 층간소음도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층간소음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주신 분도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아이들이 빨리 철이 들었으면 그래서 잘 해결되고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시사 보이는 라디오 자, 소정 씨가 네. 이제 소정 해주세요. 1호 시사 보이는 라디오 썰의 마을 나도 이러네? 옮겼어.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1호 시사 보이는 라디오 썰의 마을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소정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 개그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자, 소정님 해주세요. 네, 다시.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시청해주셔서 눌러주시라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거였나요? 네. 어떻게든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잘했다. 전제가 있어. 텐션이 약간 이렇게 급격히 중간에 약간 지치는 하나의 썰을 꼭 풀어버렸네요. 지금 이 순간 진짜 실화예요? 네, 싫어해요.